윤창중 사건이 발생하고 한 두어 달 뒤에 워싱턴 경찰 형사과장이라는 사람과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아 검찰도 기소할 거라고 본다.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그런 이야기도 없다 하고 기소될 듯 한다면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발설할 수 없지만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상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수사를 엉터리로 할 수 없다. 국제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윤 전 대변인이 더 험한 꼴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당시 인터뷰를 한 미국 경찰은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 합중국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미 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 보도를 여기서도 보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상상력이 풍부하다 한다면서 웃는다.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창중 씨 사건은 공소가 끝나도록 공소시효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저절로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적인 문제만 엄격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공소시효라는 용어가요, 우리가 살인범이 잡혀도 살인을 하고 공소시효가 뭐 25년 30년이 있다 하면 그 안에 피해다니면 살인범이 잡혀도 살인을 했지만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사례에 우리가 익숙하게 머릿속에 꼽혀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데 그 안에 잡히지 않아서 빠져나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보통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죠. 자, 윤창중이 잡히지 않고 도망을 빠져나가서 미국 경찰이 잡을 수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3년인데 성범죄 그러니까 이 경범죄 성추행의 낮은 단계는 3년인데 4년 동안에 윤창중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윤창중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잽싸게.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끝난 거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범을 못 잡아서 뭐 사건이 나중에 내가 살인했다 하고 공소시효 다음날 살인범이 떠들어도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창중 사건이 마치 그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살인범은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노력을 하죠.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지금 화성 연쇄살인도 공소시효가 끝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럼 윤창중 사건은 윤창중이 범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본인도 어쨌거나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일부만 다를 뿐이지 그 여성하고의 성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요인에 대한 정황에 있어서는 본인은 허리를 두들렸다 했지 뭐 히프를 잡았다고는 안 했는데 그 차이지. 본인도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윤창중이 그랬고 윤창중이 또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겁니다.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갖다가 했다고 이 피해 여성이 신고와 고소를 해서 지금 사건이 됐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윤창중이 미국을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일단 출국 정지를 시키고 공항에서 체포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요, 2011년에 있었던 당시 IMF 총재를 하던 도미니크 스트로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을 했고 프랑스의 주요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또 재무장관을 마치고 IMF 총재를 하고 대선 후보로 한번 출마한 적이 있고 IMF 임기 중에 프랑스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후보기도 했고 전 대선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졌습니다. 루아얄한테. 제가 나중에 따로 영화 코너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평소에 성적으로 좀 방종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당시에 이 뉴욕의 호텔에서 33세의 흑인 여성을
성적으로 이렇게 이 폭력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리고는 공항으로 갔다가 여성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피해를 당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공항에 비행기에 탔던 도미니크 칸을 끌어내서 공항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해당 지역에, 그리고 대중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교도소로 쳐넣었습니다. 판사는 이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교도소로 며칠을 살다가 다시 보석을 재신청해서 100만 불을 내고 풀려나서 전자팔찌를 차고 몇 달간 뉴욕에서 아파트를 얻고 살았죠. 자, 미국의 경찰이요, IMF 총재라면 유엔 사무총장처럼 솔직히 말하면 실질 권력은 유엔 사무총장을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IMF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에 뭐 IMF에 간부급이 와서 한국 정부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레인스키 스캔들로 레인스키와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했다. 그래서 레인스키 코트에 이렇게 이 체액이 묻었다. 그래서 그 체액을 갖다가 묻은 코트를 FBI가 케네디 수탈하고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 클린턴의 DNA와 분석을 해보면 그 주범이 클린턴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요, FBI 요원이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피를 약간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레인스키와 백악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 다만 정통적인 방식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구강성교를 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도 뽑아가고요, 백악관에서. 그 다음 IMF 총재를 이 흑인 호텔 메이드, 그러니까 이 청소부의 고소에 의해서 아직 단정되지 않은 IMF 총재를 비행기에서 끌어내려서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끄집어내려서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에 쳐넣었습니다. 자, 대통령을 따라갔다지만은 윤창중 씨가 뭐라고, 윤창중 씨를 미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외교관 면책 특권 우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십시오. 그때 영화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도미니크 칸이 내 면책 특권이 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 말고 다른 여권에 면책 특권이라고 찍혀 있어. 그리고 프랑스 대사 좀 연결해. 경찰이 그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 지금 여권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을 뿐이고 전화는 딱 한 번 당신 부인한테나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럽니다. 면책 특권 의미 없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요, 윤창중 씨는 본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워싱턴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인인 김석한 변호사도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고했던 그 여성도 이후에 어떠한 일로도 더 추가적으로 이걸 사건으로 만들자고 검찰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 신고만 해놓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이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끝난 일은 혐의가 있지만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우려해서 이렇게 처리했다. 그리고 윤창중은 미국에 가지 못할 거다. 사람이라면 미국 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창중이 면책 특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인 자격이라면 벌써 체포돼 갖고 벌을 받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걸 도왔을 거다. 제가 알기로는요,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을 부담스러워해서 솔직히 말하면 윤창중이 나쁜 놈이다라고 몰지는 않았겠지만 조기에 귀국시키고 경질하고 하면서 혼을 내려고 했죠.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 경찰은 범인이 윤창중이고 윤창중이 시비가 걸릴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윤창중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라. 내지 윤창중 변호사를 보고 한국에서 화상 인터뷰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찰조차도 기소할 거라고 봤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처리 시한, 이 처리 시한입니다.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상황의 한계,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상황, 고소장이 신고가 접수되어서 일단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입건된 것이 일 처리 시한이 3년인 겁니다. 그 처리 시한 안에 지금 검찰이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윤창중이 이 부분에서 유죄인가 무죄인가 하는 부분은요, 그거는 신만이 알 문제고요. 어쨌거나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처음에는 시끄럽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양자의 입장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봤자 진전될 내용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고소됐다고 신고됐다고 다 기소를 하거나 전부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기에 이 사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혐의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여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자 측에서 아니, 내 그거 문제가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법에 이 입건된 사건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시한 안에 이 사건을 최대한 내버려 두고 이 사건의 전개 상황을 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 그 여성이에요. 윤창중한테 심각한 성추행을 2번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입장 전진이 없었다. 심지어 뭐 사라졌다. 내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더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검찰은 이 사건이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팽개치고 있다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다 됐기 때문에 없애버린 것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유죄인데 잡히지 않아서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윤창중은 이 사건에서 뭘 했는가 하는 부분은 윤창중 본인만 알 것이고 대변인으로서 이 사건을 어쨌든 이런 사건을 시비거리가 될 만한 사건을 갖다가 한 것은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윤창중은 청와대에서 경질되고 온 한국에 5천만 국민들한테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고 언론에 도배질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일반인도 엉덩이 이렇게 만졌다 하더라도 벌금 뭐 몇만 원 받고 몇십만 원 받고 끝났을 일이에요. 그게 최악이라도 하더라도. 자, 그는 이 사회적으로 법적인 벌은 안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받을 벌은 엄청나게 받았죠. 행동에 비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사건의 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이렇게 3년이 지나서 끊는 것은 이 사건을 더 다룰 만한 이 문제거리가 없다. 그리고 이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고 했으면 이 사건은 미국 경찰이 윤창중을 인터뷰하거나 들어오라고 했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변호인을 접촉을 했거나. 근데 피해자 측이 미국 검찰이 봤을 때
통상적인 이런 사건의 피해자하고는 다르게 움직였다. 미국에는 보통 이런 거 갖고 민사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그냥 이 사건 전개상을 신중하게 더 지켜보고, 왜?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한국의 대통령을 따라온 청와대 대변인의 사건이니까요. 그 사건 안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이 사건은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 법적으로는 적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떤 뭐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 여성에 대한 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엮어서요, 이 사건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추정과 자신의 희망사항을 보태서 언론의 흥미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